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오후 3시 10분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화이자 2차를 그러니까 월요일날 맞았나요? 며칠이죠? 수요일날 맞았나요? 그쵸. 화요일날이네요. 화요일날 6시에 화이자를 맞고 어제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는데 한 오후 3시 이후로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정말 유격 훈련 갔다 온 다음날 몸이더라고요. 예, 내 몸이 아니었습니다. 유격 훈련 가서 뺑뺑이를 계속 돌고 난 몸, 거기에다가 감기까지 걸린 완전히 최고로 몸이 무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열도 좀 나고요. 그리고 타이네롤을 복용하고 나서 저녁 한 10시, 11시쯤 되니까 몸이 좀 괜찮아지고 또 복용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네요. 네, 2차까지 이제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뭐 3천만 명 정도가 2차 접종을 했고 주말에 축구하러 갔더니 뭐 30명 중에서 26명이 2차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신 어드밴티지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저도 축구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차를 맞았었는데 역시 축구장을 오픈하는데 백신 완료자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제 다들 생각하는 게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 시장도 아마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요즘에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읽었던 돈이 보이는 주식의 역사,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이 책은. 예.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역사 공부, 뭐 사회 공부,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수학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수학, 국어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부분이 있고, 무튼 주식의 역사를 쭉 이제 이게 한국 주식이에요. 네덜란드 주식, 그다음에 영국 주식까지 다 역사를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오바스럽냐? 그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줄 알았죠. 아닙니다. 영국 시장이나 네덜란드 시장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오바스럽 거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요. 다 그 정도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오바스러워요. 예. 다들 눈에 다들 왜 그러냐면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뭐 얼굴 색도 좀 다르고요, 키도 좀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고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외모는 다른데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의 심리, 마음의 상태는 비슷하다는 거죠. 당연히 100%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똑같죠. 욕심,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따뜻한 곳에 자고 싶고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이런 기본적 욕구, 메슬로의 욕구 뭐 4단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잠자고 싶은 욕구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주식에서 돈 벌고 싶은 욕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인 흐름은 동일하다는 거죠.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버블이다. 주가 폭락은 언젠가는 터져야 할 버블이 예기치 못한 국내외 사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통계적으로 주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터진 것에 불과하다. 흔히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야 발가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수많은 주식들이 폭락을 했죠. 다행히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기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면 10년 주기로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꼭 10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2020년, 뭐 2010년, 뭐 1998년 뭐 10년 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계속 올라간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주식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중은 뭐 한 50-50, 50% 정도는 주식. 그렇다고 주식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짧게 오늘처럼 이런 반등장에서 잠깐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장을 좀 이용하면 그런 짧은 매매 뭐 정도 수준으로 현금을 좀 보유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크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닌데, 하여튼 시가총액 순위,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 외국인이 손에 막 좌지우지되느냐면 바로 이 규모변입니다. 규모변. 글로벌 주식시장 10대 글로벌 금융시장의 총 시가총액에 합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큰 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중소기업 수준, 뭐 코스피 200 중에 한 200개, 200 순위 정도에 있는 종목 하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코스피 100 밖에 있는 종목, 우리가 보기에는 시가총액 뭐 1조, 2조짜리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삼성전자가 400조니까요. 뭐 쉽게 말하면 애플이 지금 2000조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과 애플 한 종목하고 시총이 뭐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인데, 기술적 반등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 증시가 좀 안 빠지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네 해서 오늘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나스닥 주시장. 코로나 이후로 지수가 딱 더블이 났습니다. 6631에서 지금 14571. 근데 지수가 더블 나면서 문제는 종목들은 더블이 아니라 뭐 10배, 20배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게서 서서히 조정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결국 나중에 정리할게요. 홍콩 시장, 홍콩의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했다가 망가지고 홍콩 지수가 망가졌습니다. 중국 기업들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던 종목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삼성전자, 뭐 NC소프트,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 흔들렸다가 이제 좀 과도하게 흔들린 부분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긴 했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종목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흔들리다가 갑작스러운, 아까도 얘기했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121선 이평선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지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이제 과제인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아니면 그 이슈가 불거지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온 날 빠지는 게 아니죠. 금리 인상이 이제 굉장히 가까웠다.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요. 지금 국제유가가 81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미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자꾸 생겨 나오는 거죠.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테이퍼링도 앞당기고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게 좀 앞당겨야 되겠다라는 커멘트가 나온다거나 이래버리면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금 비중을 좀 최대한 가져가고 롤오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현금 있는 걸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눈치를 좀 보면 좀 어떨까.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뭐 종목은 뭐 어떤 종목이 되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이제 초이스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은행주 쪽은 이제 조금 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싸게 지금 급등했다가 단기 낙폭 과대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바닥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주들도 뭐 삼성 SDS 뭐 무슨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대비 장 후반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뭐 그냥 아무거나 지금 찍으면 다 많이 빠졌죠. 물반 고기 반입니다. 물반 고기 반인데 이 물반 고기 반이 물반 고기 반이 어떻게 되냐면 물 30% 고기 70% 고기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네. 너무 싼데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나가면서 진짜 고기밖에 없는 시장이 되는 때까지 아무거나 사도 되는 주시장, 그냥 주식만 사면 돈 버는 시장도 있고요. 주식만 사면 떨어지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 손실을 좀 보고 있으실 건데, 여러분 그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서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나 있으신 분은 한 제가 봤을 때는 20-30%, 그다음에 뭐 그냥 거기서 고기인 사람들이 한 20-30%, 그다음에 막 손실이 엄청나신 분들이 한 20-30% 정도, 그렇게 한 세 정도, 세 종류의 투자 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수익이 괜찮은 사람들은 잘 안 보죠. 다른 상황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요.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종목 추천하는 데를 좀 가는 거고요. 그냥 좀 많이 떨어진 사람은 원인을 분석하러 갑니다. 저는 좀 거꾸로 됐죠. 종목을 분석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죠.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튼튼하게 하고 유비무환을 해야 되는데, 소가 나오고 나면 항상 외양간을 고칩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주식을 사기 전에 분석을 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손실이 나고 나면 종목을 분석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주식 투자 어떻게 되지? 다 샀는데 뭐 이미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합시다. 이제 사지 마시고, 자꾸 주식을 사지 마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세요. 50%는 어쩔 수 없이 뭐 주식 있는 주식은 주식이 있는 거고, 그럼 그 50%를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주식을 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분석을 합시다.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사야 할 이유가 뭐지? 장점이 뭐지? 인소프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인소프트를 내가 사야 한다면 왜 사야 하지? 내가 팔아야 한다면 왜 사야 할 이유를 한번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자, 인소프트 왜 사야 되지? 우선 첫 번째 많이 떨어졌네요. 104만원 해서 지금 58만원까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104만원이었던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58만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104만원일 때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조금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렇게 막 이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로 실적이 반토막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업 당기순이익 봤을 때도.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10% 정도 좋아진다는데 주가는 뭐 50% 올라가기도 하고요. 영업이익이 10% 정도 준다고 하는데 50% 정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네. 그러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을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네요. 첫 번째, 올해. 두 번째, 우리가 올해 했던 신작 게임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뭐 생각보다 좀 괜찮다고 하네요. 뭐 2, 3위 뭐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냥 엔소프트가 늘 해왔던 기본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약간 캐시카우 같은 기업이라서 얘가 돈도 잘 버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잘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신작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업데이트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약간 유저들의 게임 유저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NCSF트도 좀 약간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뭐 요금제도 좀 예전처럼 좀 바꾸고 뭔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좀 뉘우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만약에 그 유저들이 정말 NC소프트가 재미가 없고 싫었다면 데모도 안 했겠죠.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좀 깎아달라 이거야. 좀 나도 게임 좀 재밌게 하자.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 그러면 사지 말아야 할 이유. 자, 우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가 너무 많이 올라갔더라.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물리면 악성 매물이 많더라. 너무 많죠. 다 물린 거거든요. 이 매도 물량이 너무 많네. 매물이 너무 많네. 악성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주가가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더라. 떨어지는 아이들은 계속 떨어지더라. 네 번째,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공매도가 계속 일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수급이 너무 안 좋더라. 외국인들이 너무 팔더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더라. 이런 팽팽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사야 할 이유와 뭐 팔아야 할 이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이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제 오늘 고민한 거죠. 아침에 오늘 뭐 미증시도 좀 흐름이 좋았고 앞으로 증시가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매수 신호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혼자 매매 일지에 적어요. 사지 말고 적어요. 매수 적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보니까 오늘 시작가가 얼마였지? 보자. 오늘 시작가가 마이너스 0.5%네. 마이너스 0.5% 샀는데 지금 종가가 1.4%. 1.5% 수익이네. 그러면 나의 판단이 맞았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매매 일지에서 나가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70% 이상이다. 너무 잘 맞는데 그러면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고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 겪고 나면 투자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본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아직 주식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단점은 어떻게 찾느냐? 방법이 없죠. 기사 검색하고 리포트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수학 시험을 잘 치고 싶은데 수학 문제집 풀기 싫고 선생님 수업 시간도 수업 듣기 싫고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만 잘 치고 싶은 거죠. 점수만 잘 받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문제집도 안 풀고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겐토를 따다다닥 쳤는데 찍었는데 100점 나오길 바란다면 그거는 인생에 한 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죠? 점점 평균 점수가 떨어지겠죠. 주식 투자 실력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한두 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다? 평균 수익률이 떨어진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뭐죠? 네. 한번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투자 매매 일지 작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고 잘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공부를 많이 하자. 마라톤 투자 이제 스터디. 제가 계속 이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방송을 저 여기 방송도 보고 저기 방송도 보고 남들 하는 것도 보고 다 하고 제가 자문도 다 해봤는데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도 저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자문을 받는다 해도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본인이 잘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 좀 같이 우리 모여서 스터디를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나도 공부하고 너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영상이 나간다면
좀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좀 내려서 좀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방향성을 잡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